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차피 오늘 한 12시간 할 거니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 대화를 이해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썸네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썸네일이 있는 영상의 주인공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긴 분량의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님들의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고명환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해야지. 영상에 뜨거운 반응이라는 걸 저도 몸소 느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바지 안 입고 왔습니다. 아, 그때 그런 피드백을 좀 들으셨나요? 네네네. 작가님으로서 또 이제 그 당시에 나온 책, 네네네. 얘를 또 이제 대표님의 책 외에도 다른 책들까지 이렇게 네. 가져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었는데,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예. 요즘은 이제 고전을 집중적으로 좀, 고전. 제가 깨달은 게 시대가 지금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AI 시대에 저는 이제 어떤 쪽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여러모로 찾아본 바, 네. 뭔가 고전이 오히려 느리고 오래된 얘기 같고 AI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제가 AI 시대를 제 나름대로 내다보니까 이거야말로 해답은 고전에 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고전에 네,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고전 뭐 되게 좋은 것 같고, 네네. 유명한 대문호들이 쓴 작품들도 많고 네네. 좋은 것 같은데, 고전이 어떤 도움이 되지? 왜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사실 얘기하는데, 제가 AI로 먼저 얘기해드리면, AI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 네, 인간이. 네. 근데 이제는 사실 거의 99% 이상을 AI가, 사실 AI는 모든 지식이고 모든 자료고 모든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느냐가 이제 AI 시대의 실력이고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 질문이더라고요. 질문. AI한테, 저도 이제 AI 뭐 챗GPT 많이 써보지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어떻게 잘 던지느냐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장 키워주는 게 저는 고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고전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의 그 민간 처방전처럼, 어릴 때 어디 다치면 뭘 바르고, 밖에 야외에 있다가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는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치료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닌 거는 이미 사라졌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맞는 엑기스들만 쫙 모아져 있는데, 네. 고전이요, 그런 엑기스들을 모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고전들은, 어떤 고전들이 살아남았냐면 구체적으로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돼, 이런 고전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인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를 들면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가 기원전이에요.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시인의 마음이야. 시인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가 압축과 상징과 비유를 쓰는 이유가 한 명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해답을 주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에 맞게 그 압축을 풀어서 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인들이 시를 써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 역시 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축돼 있고 은유, 비유, 상징으로 압축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고전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이제 풀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그 독서력이 생기면. 그러면 압축을 풀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압축 풀기도 하고 네. 압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압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질문의 능력이더라. 네. 왜냐면 AI한테 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렇게 해서 길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I도 답이 신통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딱 질문할 수 있는, 특히 트렌드를 읽어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딱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제가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압축이 풀어지는 능력이 생기니까 압축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게 굉장히 AI 시대의 위대한 기술이다.
저는 꼭 갖춰야 할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해주신 말씀은 어디 가서 못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라고 하면 다들 AI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뭐 대체될 직업은 무엇이냐, 네네네네.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네네네네. 아니면 뭐 이제 빨리 이때 AI 특혜를 받을 네네. 사업군은 뭐고 네.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건 많지만 네. 고전을 읽어라. 네. 근데 왜 읽어야 되냐? AI 시대니까.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딱 네. 생각이 났어요. 기원전까지 가는 고전은 아니지만 네. 데무노 톨스토이가 쓴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네네. 보면 결국 답은 사랑. 네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이제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괜찮아요. 예. 우리 어차피 오늘 예. 한 12시간 할 거니까 할 얘기 다 하시죠. 예, 오늘. 제가 이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나 그렇죠. 예. 시리즈물에 비하면은 재미도 없고 막 스릴도 없고, 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행간의 느낌을 알게 네. 되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 별거 아니지만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이 네. 별거 아닌 게 저한테 굉장히 한동안 오랫동안 울림을 네, 네. 줬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고전 중에서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을 네. 느끼셨던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사실 사랑 다 네. 같은 제가 이제 최근에 최진석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자라고 반야심경을 이제 풀어서 그 쓰신 책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읽고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반야심경에 폭 빠져가지고 근데 반야심경에도 예를 들면 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 걸 떼어서 남에게 주고 금방 사랑 얘기하셨는데 네. 또 성경에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전에는 성경도 고전이라 할 수 있잖아요. 반야심경, 성경, 톨스토이, 괴테 뭐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로 열고가 있어요. 항상 괄호 열고. 보시를 해서 네 거를 떼어주면 네가 진짜 행복해진다.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더 행복해진다. 제가 그 전에 하와이 데저텍 처음 나와가지고 그리스인 졸업해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게 안 와닿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이 어쩔 수 없어요. 이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받은 교육을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암기와 복종이야. 암기와 복종.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 사회가 굴러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암기와 복종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 질서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거는 정말 저는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주로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런 게 좋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남한테 뭘 해줘라가 아니고 네 거 챙겨라, 네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너 행복해라,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악순환에서 괴로워합니다. 돈도 잘 안 벌어져요. 돈을 쫓지 말아라. 그게 가로가 열고가 있는 거예요.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더 잘 벌린다가 가로 열고가 있는데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얘기해 주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까 톨스토이의 사랑을 느끼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40살을 부록이라 그러고 네. 50살을 지천명이라 그러고 60을 이순이라 그러거든요. 귀가 순해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 정도 되면 남의 말에 안 휘둘리고 왜냐 부록진하고 지천명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그 다음 되면 이제야 들을 수 있는 말이 그 고전에서 해주는 왜 남을 도와줘야 되고 가치를 나눠야 되고 내 거를 챙기기보다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내보내야 이게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보내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저는 이거를 고전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서 선순환의 삶으로 그러면 이 선순환의 삶이 되잖아요. 돈까지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돈이 훨씬 잘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앙드레지드가 지상의 양식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이해한 만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네. 특히 그 나이가 60 넘으면 근육도 잘 안 생기는데 근육을 왜 키워야 되냐면 8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감기가 오면 주로 폐렴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80 정도 되신 분들이 폐렴을 걸리면 2주 정도를 누워야 된대요. 치료하기 위해 들어눕는다는 거죠. 그러면 2주 정도 치료하면 폐렴은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근육을 키우지 않았던 분들은 못 일어난대요.
그 전에 근육을 키워놓은 사람들은 근육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래. 그래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거고, 폐렴이 나았지만 60 전에 근육을 안 키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폐렴은 나았지만 못 일어나고 거기서 다시 또 다른 합병증이 오고 이러면서 근육이 있던 사람보다 훨씬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하와이 데저트님 근육 만들고 싶죠, 막.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반드시 그 선순환의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내어줄 수 있고, 아, 이게 내어주는 게, 그게 즐겁게 내어준다는 거죠. 내어주는 거다. 아, 이렇게 내어주는 게 내가 잘 된다는 걸 완전 이해해버리면 얼마든지 내어주고, 이렇게 내어줬더니 돈은 또 더 잘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놈의 철학자들은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그 다음을 설명을 안 해주잖아. 나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건가 했는데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매일 하루하루가 내어주는데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그게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지. 뭐 내가 500억 목표 달성해갖고 그 돈으로 막 여행 다니고 뭐 즐겁게 소비하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려면 진정 내가 내 거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 내어주는 삶을, 아까 그 근육 만드는 것처럼 이해만 해버리면. 근데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나도 지금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걸 떼어주라 그러면 선뜻 안 나가죠.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심장이 뒤집어져서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생텍쥐 페리의 인간의 대지를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을 다시 읽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린 왕자와의 앞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따로따로 읽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내가 찾아봤더니 왠지 이번 겨울에 느낌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인간의 대지를 먼저 썼어. 4년 전에. 그 4년 후에 어린 왕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린 왕자를, 인간의 대지를 읽은 다음에 어린 왕자를 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뭐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뭐냐면 제가 말한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린 왕자가 원래 소행성 B611인가요? 거기서 원래의 어린 왕자,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우리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교육을 통해서, 암기와 복종을 통해서 자꾸 내 거, 어린 왕자가 원래는 내어주고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던 왕자였는데, 별들을 여행하면서 핵심이 어른들을 만나죠. 어른. 그 어른들은 이미 세뇌당한,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뭐 전등 켜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왕, 뭐 등등 만나면서 어린 왕자도 물들어가는 거야. 큰 그림으로 보면 여우고 뭐고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뱀한테 물려서 거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그 정도를 겪어야 내 머리에 씌워진 게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어린 왕자로 돌아간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핵심은 저는 뭐냐면, 이 내가 원래 태어난 고명환, 원래 태어난 하대님, 원래 우린 천재로 태어났는데 뭐든 도전할 수 있고 용기가 있고 창의력이 있고 원래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자꾸 쪼그라든 거예요. 안전한 게 좋다. 뭐 이게 하라.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인간의 대지에 생텍쥐 페리는 원래 그 우편 비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날아가다 보면 자기 비행기 아래에 야생 오리들이 이제 철새잖아요. 철이 되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야생 오리 밑에 민가도 보이는데요. 그럼 야생 오리들이 나를 때에 지보리가 그 야생 오리의 울음소리와 날개 소리를 듣고 갑자기 지보리가 그 어린 왕자 때에 그 자기의 천재성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냥 거기 길들여져서 살다가 야생 오리가 날아갈 때 한 100m, 200m 쫓아온대. 근데 날개짓해도 날지 못하죠. 이미 지보리가 돼서. 근데 그렇게 쫓아오다가 또 돌아간대. 그 책에는 안 나오지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보리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막 뭔가에 이끌려서, 나의 천재성에 이끌려서 막 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 거야? 좀 있으면 주인이 밥 줄 텐데 그 밥 먹어야지. 난 이게 너무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도전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은 갖고 있으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 천재성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제가 해본 바로는 책을 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 이제 또 비슷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그 사막에서 이제 비행장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비행장. 거기서 근무할 때에 우리가 길고양이 키우듯이 부모를 갑자기 잃어버린 양 있죠, 영양. 네네네. 그러면 이제 데려다가 키운대요, 울타리를. 그러면 키우면 얘네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이제 본능에 의해서, 내가 말한 천재성에 의해서 얘도 영양의 어린 왕자 때에 뭔가 열정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머리를 이렇게 박는데, 네. 그러면 뭔가 얘가 답답해 하나 보다 하고 생텍쥐 페리가 밖에 꺼내준대요. 그러면 나와서 몇 번 펄쩍펄쩍 뛰다가 다시 울타리로 들어간대, 자기가 알아서. 그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계속 그냥 울타리에 머리만 계속 박고 있는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이 생활인 것 같은 거죠.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그럼 이거를 깨어질 수 있는 게 나는 고전이고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전에 여기 와서 그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 제가 얘기해 주면서 그 조던 피터슨은 예술품을 사라. 그 예술품을 왜 사라고 하냐면 예술품을 통해서 원래 초월자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저는 이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두고 있는 우리는 프레임 안에 제가 아까 말한 복종과 암기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 안에 우리는 갇혀 살거든요. 이게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건물주가 좋아, 뭐. 근데 뭔지도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들이 가둬놓은 이 사회가 좋다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갖고 사는데 예술품이라는 거는 초월자와 연결하는 창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면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데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도전의식을 받고 용기가 생겨서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조던 피터슨 질서너머를 읽으면서 예술품도 그렇지만 책이 우리를 가둬놓은 이 프레임을 자, 너 이런 길도 있고 너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어. 제발 여기 좀 봐봐.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이 계속 머리만 박으면서 뭔지 몰라. 근데 답답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우리 개그맨들은 다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 조금 삐끗하면 박명수 막 이러면서 박명수도 대단한 자리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 방향밖에 몰라.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알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교통사고라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 때문에 답은 모르겠지만 뭔가 끌려다니면서 살기 싫다.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명환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 하나 딱 잘 던져서 그때부터 막 책이 읽고 싶어지고 그때부터 저도 제 삶에 어떤 창이 있는지 계속 보다가 지금은 막 육수공장, 명공장, CJ나 이런 대기업에서 정말 1,000억 줘도 안 팔겠다고. 물론 CJ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제 브랜드를 팔 이유도 없고 팔 마음도 없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낸 고명환이 사실 이런 창을 통해서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작년에 개콘이 부활했잖아요. 네. 내가 이 창을 열지 않았으면 아마 작년에 개콘 그 PD분 찾아가가지고 내가 뭐 이국주든 황재성이든 이수근이든 꼬셔갖고 데리고 올 테니까 감독님 저 좀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길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이제 난 안 거죠. 네. 난 영양 그 세 개밖에 몰랐을 텐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몇백억짜리 브랜드를 만드는 고명한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출간하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그 책이 홍콩 대만에는 수출돼가지고 이미 번역돼서 팔리고 있고 정말 빨리 판권이 나가고 번역됐는데요? 네, 이미 번역돼서 홍콩에서 제 친구가 이야.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줬더라고요. 야 출판사에 왔는데 명환은 네 책이 여기에 있어갖고 깜짝 놀랐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2달 전에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형 출판사에서 제 책을 수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이런 세계를 제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저도 책을 안 읽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죠. 제가 이 길로 절대 갈 수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지보리로 그냥 그래 문득 야생오리들이 날아갈 때 그래 나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냥 아니야 유재석을 향해서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작은 세계 안에서 이게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도 이 예술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세계가 있고 초월자와 연결할 수 있고 그 초월자가 바로 나이고 우주가 나인 그 창을 통해서 제가 받고 그리고 그 창으로 걸어 나왔고 저는요 왜 우리가 하대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대학교 때까지도 이런 거를 내가 뭐 나이 먹으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 그 안테나 안에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요식업이라든가 뭐 개그맨 이런 거는 사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네, 때부터 네. 뭐 해왔던 거 보면 나는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다. 이런 정도로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을 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보리로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야생오리의 그 야생성이 있는데 뭐 헤르만 헤세의 대면 아래서 깨어나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에 보면 뭐 물론 이 반야신경 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그 얘기잖아요. 나조차도 내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내가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찾아보시고 고전과 책을 통해서 내가 갇혀져 있고 왜냐면 내가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나가진 못하더라도 창을 통해서 한번 가능성을 내다보는 그 방향을 바라봐 보자. 근데 그걸로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고전이 최고다라는 거죠.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창도 있고 이런 창도 있고 네. 집오리, 야생오리 얘기를 네네. 해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법구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정훈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이라고 한대요. 상. 그렇죠. 나의 상에서 맞아요. 아상. 네. 그래서 아상을 깬다. 네. 이게 소위 말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네. 셀프 한계를 깨고 네.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집오리, 네. 야생오리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딱 저도 생각이 났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의 전 직장 후배 박모훈님은 네.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표님께서도 그런 후배님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 친구는 다른 쪽으로도 정말 네. 탤런트가 있고 네네네.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개그맨 공채 개그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방송 3사에 네. 계속 그냥 뭐 유튜브든 뭐 그쪽이든 계속 그냥 이것만 잘 안 네네. 되든 그냥 엎어져서 그렇죠. 나는 이것만 네.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고 그냥 이거 해야지 네. 이렇게 하는 후배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네. 뭐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네네네. 저도 박모훈 후배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들이 정말 이렇게 그렇죠. 뭐 신의 직장이라는 그런 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걸로 정해졌다. 네. 끝.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다른 길은 없다. 네. 정말 강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건강 상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네. 막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일요일 밤이 되면 내일 이제 또 월요일이구나. 네. 막 몸도 마음도 막 아프고 갑자기 네. 막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게요. 존 스트레레키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네. 다시 세상 끝에 카페라는 책이 있어요. 음. 거기 보면 인생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집이 있고요. 집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그 현관문 앞에는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당 앞에는 흔들의자가 하나 저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흔들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밑으로 경사진 밑에를 내려다보면 이제 길이 오솔길이 쫙 보이고요. 근데 집 현관부터 시작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 앞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은 그 집 앞 마당 앞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러냐? 안개가 자욱히 껴져 있는데 가끔 살면서 딱 한 번 한 5분 정도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쫙 길이 보이면서 네. 저쪽으로 가면 와 저기가 훨씬 좋고 네. 저기가 사실 내가 원했던 거고 네. 그래서 가고 싶다. 근데 네. 5분 뒤에 안개가 쫙 다시 짙게 내려앉습니다. 음. 그러면 사람은 일어나서 막 흥분했다가 모험 얻을 수 있는 보상 또 그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기쁨 이런 걸 느꼈다가 안개가 쫙 끼면서 다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영양이 머리 이마를 네. 이렇게 툭툭 내려박듯이 네. 그러고 있는 거죠. 흔들의자에 그냥 흔들흔들 네. 이러면서 네. 5분 말고 한 1시간 정도 안개가 다시 거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염없이 흔들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1시간이 거쳐도 또 그때도 또 내려가려고 했는데 저 밑으로 저 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네. 안개가 다시 쫙 내려앉죠.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거기에 딱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려도 5분, 1시간, 하루를 기다려도 안개가 더 이상 내려앉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원했던 저곳으로 가자라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걸 네. 그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좀 전에 영양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창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네. 해주시는 걸 보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 박모훈 후배가 네. 정확하게 가려고 했는데 못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받은 교육제도는 평균 수명 50세도 안 되는 때에 만들어진 교육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박모훈 후배는 그 속도대로 달려가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대로 만약에 살면 지금 네이버 딱 쳐보면 대한민국 2024년 평균 수명 쳐보잖아요. 81세예요. 정확하게 2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3000대 1을 뚫고 그 속도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딱 퇴직할 때쯤에 번아웃이 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려고 해도 네, 네. 체력이 아니어도 네. 50대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 박모훈 후배는 책 읽으려고 해도 책이 잘 안 읽어져요. 하대님이 야 친구야 아니면 후배야 뭐 너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왜냐하면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게 이미 그 속도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속도대로 달려가. 근데 예전에는 그 평균 수명이 정말 50대였을 때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분들은 50대 후반에 은퇴하시고 환갑잔치 해드리고 사실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 안 해도 됐다? 근데 이제는 90살까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호흡을 딱 길게 보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후반전을 준비해 놓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렇게 해서 30년을 시간을 보내야 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인생의 후반전을 반드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럼 뭘로 준비하느냐? 무형의 자산을 가지겠다고 반드시 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형의 자산이 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뭐 돈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하는 제가 메밀국수 팔아서 돈을 번다? 이거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내 유형의 자산 속에서의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가 고전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기를 배우고 하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무형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모훈 후배도 그냥 지금 그 속도로 계속 달려가면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이게 지금 제 동기들이 지금 53살, 54살 그렇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됐어. 뭐냐면 요 나이 되면 임원이 된다 안 된다가 딱 결정이 나요. 그리고 임원이 돼도 사실은 몇 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엘리트의 길을 걸었거든요. 치킨집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는 얘기 아닌데 옛날 유머처럼 기승전 치킨집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 나와도 치킨집, 지방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다가 치킨집, 네. 뭐 대학 안 가고 그냥 일하다가도 치킨집 이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엘리트 코스로 다 밟았는데 지금 막상 이제 사회에 나와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정말 치킨집 편의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고전을 중간중간에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고전을 읽고 이 AI라는 이 엄청난 시스템이 정말 우리의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얼리 버드들이고 이 AI를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무형의 자산을 예를 들면 뭐 로열티라든가 인세라든가 지적 뭐 저작권이라든가 그 외에 얼마든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내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무형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AI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겠다고 작정을 딱 하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도 또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말로 얘기하세요. 나는 무형의 자산을 가졌다. 이렇게. 박모훈 후배도 무형의 자산 꼭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 진짜 알려주실 겁니다. 네네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50년대생은 이미 다 은퇴를 하셨고 네. 이제 60년 여기도 이제 은퇴가 이제 네. 임박하는 이쪽인데요. 이쪽이 말 그대로 아까 평균 수명 50세 근처에 만들어진 이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된 그 네. 교육 시스템, 좋은 훌륭한 단단한 좋은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거기에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했던 그 네.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개념, 준비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네. 그냥 밖으로 맞아요. 내던져진 네. 세대들이어서 네. 네. 근데 그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임원을 하고 나와서 실제로 아파트 그 경비원으로서 네, 맞아요. 알아보시고 네네. 파트타임 잡으로 그런 거 네네. 알아보시고 실제로 그런다는 거죠. 맞아요. 네. 100세 시대, 100세가 아니라도 정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0세라고 쳐도 네. 정년이 61세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61세에 내던져지면 나머지 어떻게 30년에서 40년을 그럼요. 네네. 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형의 자산 쪽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L 뭐 S, H 네. 뭐 대기업 나와서 진짜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실제 그렇게 돼요. 왜 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베이비부머 분들이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긴 했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G7까지 올라갔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다 파괴됐으니까 못 사는 나라 진짜 끝에서 7위였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와갖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거는 잘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냐면 한 번 성공을 했잖아.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뭔가가 잘 안 풀리면 자꾸 옛날에 성공했던 그 방법으로 잣대를 대서 그래서 우리 세대, 하대님 세대, 아까 박모훈 세대 다 부모들이 그거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방법으로 한 거야. 근데 그 잣대로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우주도 그렇고 모든 거는 변화가 기본 그 법칙인데 네.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변해야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옛날의 방식으로만 일을 찾고 그 L 뭐 다니시다가 막말로 그 아파트 지키시면 네. 하루하루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면 8월 26일 날 새 책이 출간된다. 또 내년에 뭐 명공장이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뭐 300억을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짓겠다. 여러분 여행이요. 사람들이 여행을 왜 그렇게 좋아하나라고 생각해봤는데 출발 전까지. 그렇죠. 예. 막상 가서는 별거 아니야. 네. 여행의 최고의 가치는 그 출발 전에 설레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34살에 한번 죽어봤잖아요. 네, 네. 우리 뭔가를 하다가 죽어요. 아까 말했듯이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수 있는 거는 늘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제가 이번에 결혼 10주년 돼가지고 제 아내랑 한 2달 전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여보 우리 10년 후에 여기를 꼭 오자. 체코 프라하예요. 진짜로 갔어요. 제 아내가 한 달 반 전부터 TV 밑에다 트렁크 2개를 열어놓고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설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꼰대들을 왜 꼰대라고 합니까? 라떼 얘기만 해서 그렇죠. 네. 그 라떼 왜 라떼 얘기를 하냐면 현재나 미래에 기대감이나 설레임 있는 설정을 해놓은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계속 라떼 때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내가 대기업에 있을 때 이러면서 거기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예를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출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설레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무형의 자산을 가지겠다 아니면 책을 통해서 내 앞길을 찾아보면 아까 말했듯이 창을 열어보면 얼마든지 설레이는 일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든 가족을 만났을 때 라떼 때 얘기가 아니고 야 내가 8월 26일에 내 새 책이 나오는데 하대님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는 이번에 명공장을 차려갖고 밀키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라떼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 거예요. 제발 미래 얘기 좀 하라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한 달 뒤에 엄마
뭐 일본, 이태리, 뭐 아니면 어디 베트남 보내줄게 하면 이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친구야 내가 뭐 베트남 갈 건데 거기 가면 뭐 이런 거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로 사는 건 거죠. 사실 우리는 결과가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 뭐 1,000억 벌고 500억 벌고 목표를 이룬 그날 사실은 그날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지. 그 결과를 막상 봐버리면 그러잖아요. 여행 가보면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잖아요. 그죠? 의외로 무덤덤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세팅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죽는 그날까지 세팅할 수 있어요. 정말 200% 저는 네. 공감을 하고요. 정말 무형의 가치에 대해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 역시 너무 공감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스스로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네네네. 예. 그러면 그 가치가 사실 되게 대단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는 남들이 보기에 좀 예를 들어서 십자수를 잘한다. 네네네. 이런 거는 남들한테 뭐 막 이렇게 하기에 네. 딱히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네. 내가 뭐 어떤 뭐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이런 재산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하면 네. 남들이 보기에 와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뭔가 나만이 정말 할 수 있는 네. 나는 잼을 잘 만들어요. 네네. 막 복숭아잼도 만들고 딸기잼도 네.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별로 멋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온라인 시대, AI 시대에는 그냥 내가 만든 잼을 만드는 거, 복숭아잼 만드는 거, 딸기잼 만드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그걸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네.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멋이 없어도. 멋이 없어도. 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예. 제가 무형의 자산 만드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주로 뭐 떡볶이나 이런 걸 예로 많이 들었는데 잼 만드는 거 사람들이 별로 뭐 많이 안 볼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막말로 구독자가 생기고 여기서 구독료가 생길까? 그거를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이 피카소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아까 스승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나도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거 이거 별로일 거야. 사람들이 안 볼 거야. 이거 먼저 죽이셔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현대의 AI 시대에 특히 이 지금 무형의 자산을 가지려면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책을 막 읽고 뭐 아니면 생각만 계속 해가지고 빵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피카소가요 어릴 때에 나는 15세 때 벨라스케스처럼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때부터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80년 걸렸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 하면 뭐 게르니카, 뭐 아비뇽의 처녀들 뭐 이런 그림만 알잖아요. 피카소 어릴 때 초창기 그림 보면 이거 사실주의적으로 너무 잘 그려요. 폴세자는 나는 사과로 파리를 놀래키겠다. 사과만 그린 거예요. 사과만 계속 그려. 그러면 사과만 계속 그려. 아까 잼 만드시는 네, 분 네. 잼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직장생활 박모훈이 만약에 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럼 박모훈은 시간 날 때마다 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기분 좋아져.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잼을 똑같은 걸로 해도 돼. 매일 사과를 한 개 가지고 설탕 2스푼으로 30분 끓여가지고 잼을 만약에 만들어요. 이거를 매일 똑같은 거를 매일 찍어봐. 그게 이제 인계점이에요. 그러니까 폴세잔도 마찬가지고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과를 그리다 보니까 폴세잔이 어느 날 이런 생각한 거예요. 사과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사과는 이 4차원인데 나는 이 평면에 그렇죠. 이거는 거짓을 그리는 게 아닌 거짓을 그리는 거다. 이게 이제 수년 수십 년 동안을 그려야 이게 딱 떠올라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폴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봤다고 해서 왜 우리가 대생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기서 하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하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하면 여기만 그리잖아요. 네, 네. 그럼 폴세잔 말로 생각해 보면 하드님이 아닌 거야. 사실 여기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폴세자는 내가 어떻게든 2차원이지만 4차원의 사과를 내가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를 다 2차원에 구현해 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진리인 사과를 여기에 넣어보겠다.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본인이 뭐를 해야
무형의 자산을 가질 수 있을까는 지금의 절대 가만히 앉아서 심사숙고한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알아낼 수 없어요. 독서를 겸하면서 본인이 지금 잘하는 거, 잼이면 잼, 종이비행기면 종이비행기, 줄넘기면 줄넘기, 아까 말한 십자수면 십자수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부터. 근데 우리 인간은요, 봐요. 만약에 박모훈 씨가 잼을 끓여도 여기로 오고 종이비행기를 접어도 이리 오고 네. 떡볶이를 만들어도 이리 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왕자로 온다는 얘기야. 결국은 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세뇌시켜 놓은 외부에서 얘기한 그런 거를 다 걷어내지는 과정이 계속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요, 원래 아침 긍정학은 오늘 902일째잖아요. 오늘 네, 녹화 날. 제가 원래 300일 정도까지는 영상 찾아보면 매일 그냥 똑같은 것만 외쳤어요. 근데 이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한 건데, 네. 근데 300일 즈음에 내가 미리 기획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자, 오늘은 5월 28일이고요. 자, 아침 긍정학은 뭐 322일째입니다. 네. 힘차게 뭐 외쳐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외쳐보기 전에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문득. 이 문득을 경험해야 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소설 쓴 게 그 외야석에서 이 얘기 유명하죠. 외국인 타자가 2루타 깡 쳤을 때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서 야구 보다가 나 소설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그걸로 바로 상 받고 맞아요. 데뷔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도 계속 책 읽고 재즈바 운영했지만 번역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쓰기와 이런 거를. 그게 쌓여서 문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300 며칠째에 원래 외쳐봅시다 하고 1 이렇게 했는데 넌 전혀 기획이 하지 않았어. 외쳐보기 전에 갑자기 어제 읽었던 책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뭐 2줄을 얘기해주고 저는 이 2줄 때문에 이런 감동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날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날 댓글에 작가님 뭐 외치기 전에 이렇게 미니 강의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독자 몇백 명일 때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알게 된 거죠. 난 책 읽은 거 많으니까 좋아했던 문장 이걸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하루에 한 2, 3분씩 얘기해 주자. 이런 스타일이, 나만의 스타일이 찾아진 거죠. 폴 세잔 다음이 피카소거든요. 그러니까 폴 세잔이 그렇게 후기 인상파에서 내가 본 거를 다 분리해서라도 여기다가 2차원에 집어넣겠어. 요걸 이어받아서 피카소도 계속 그 생각도 얻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책도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폴 세잔의 이 영향을 받았고 뭔가 해체했다가 다시 재조립할 수 있구나. 이건 아마 폴 세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의, 그러니까 해체하고 재조립하는데 나만의 재조립 방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냥 꾸준히, 근데 꾸준히라는 게 저는 기준을 딱 말씀드리면 3년 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발 부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조급한 마음,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근데 3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902일 됐잖아요. 1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3년 전에 사실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셨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결심은 미래로 도망가는 거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1월 1일부터 살 빼야지 이러면 6일 뒤로 도망가는 거야. 그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나이키가 just do it 한 결심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떠올랐으면 그래 그럼 잼 만들어 보자. 이런 거 봤으면 나도 하찮아 보였지만 나는 종이비행기 잘 접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였으면 이 방송 끝나자마자 그래 종이비행기 카메라 놓고 그냥 그냥 접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900일쯤 되면 뭔가 생기겠지. 모르면 하드님을 찾아가든 고민원을 찾아가든 내가 가서 따져야겠다. 이 정신으로 해주시면 반드시 무형의 자산의 기본이 되는 나만의 뭔가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태어난 이유고 자기의 소명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일단 전 2가지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건데 시작이 중요하다 혹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개가 있는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걸 어떻게 함부로 시작하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조사도 해야 되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데뷔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뒤에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네,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지금 언젠간 30년 후에는 과연 했을까? 네. 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네. 그렇죠?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예. 이 말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저도 이제 그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이게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유튜브 더마인드 책 모든 그리고 대표님하고 나눈 이 대화 모든 말씀은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생각, 깊은 생각들을 저의 내러티브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님들이 막 늘어나고 네.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고 네. 책도 쓰게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이를테면 저한테는 이런 겁니다. 속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횡단보도에 흰색 선만 밟고 지나가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유치한 생각들 속으로 혼자 상상을 하고 네. 어떤 게 된다고 혼자 생각해보고 사실 그 전에 이걸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치욕스러울 만큼 좀 부끄러운 거였어요. 네. 왜냐면 남들이 볼 때 약간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네. 아니 뭐 사입이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저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겉으로 말을 꺼냈더니 십자수 만드는 거, 종이 접기 하는 거 말씀 네. 예를 들면 잼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 아울렛 돌아다니면서 카페트를 제일 싼 데가 어딘지 알아봐가지고 그 카펫을 떼서 그냥 아마존에 올려서 네. 해외에다 팔고 뭐 맞아요. 딱 붙여갖고 더 팔고 이런 게 좀 부끄러울 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가장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말했을 때 그게 저의 내러티브가 됐고 네. 대표님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제 영상 보시면요. 네. 진짜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전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제발 가로 9대16이라도 맞춰주세요 하는데 저는 저 인별그램하고 해야 되니까 1대1 해갖고 영상도 내 거 보면 짜가지고 목소리 안 들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면 막 그리고 어디 막 자dak 해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넘어섰어요. 진짜 부끄러운 거를 보여줬더니 어떤 때는 이게 촬영하고 와갖고 촬영한 김에 좀 몇 번 그 전날 찍어봤거든요. 너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찍은 거나 그 전날 이렇게 탁 해갖고 내가 메이크업도 돼 있어갖고 이게 지우기 전에 어차피 내일 아침에 찍을 거 오늘 한번 찍어보자 해서 몇 번 연달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뭔가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날것에 맛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2000년 전에는 인정합니다. 뭔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창피할 수 있다. 그게 먹혀들던 시대였어요. 뭐 네, 식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정말 뭐 형식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지금 시대에 앞으로 이제 더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 블링크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콤 글래드웨일이 그게 블링크 하면 눈 깜빡 요 시간을 블링크 하는데 블링크 그 책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오래 심사숙고해서 한 거보다 블링크 하는 요 짧은 시간에 결정해갖고 전쟁을 했던 선거를 치렀던 뭐 실험을 했건 뭐 기업을 창업을 했건 이쪽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심지어 이게 이제 또 이것 때문에 연구가 엄청 거쳐져서 최근에는 그래 블링크나 심사숙고한 거나 그래 성공 확률 실패 확률 5대5다. 딱 5대5라는 게 지금 24년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심사숙고 하나 블링크로 하나 똑같다면 블링크는 시간은 절약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쨌든 유리한 거야. 네. 짧게 생각해서 해보는 게. 네. 그리고 어차피 결과라는 거는 절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볼수록 진실을 알아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네. 우리 아이디어 다진다 그러죠. 네. 아이디어를 다지고 네. 해서 뚜껑 딱 열었어. 그러면 심사숙고 해갖고 다 됐으면 다 유튜브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막 금방 받고 그랬겠죠? 아니거든요, 사실. 유튜브도 보면 다들 처음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채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 방송 보셨으면 분명히 지금 뭐 떠오른 게 있었을 거야. 우리가 아까 잼 얘기하고 이럴 때. 그렇죠. 나도 그거 일단은 해보세요. 네. 그걸 찍든 소리를 만들든 아니 컨텐츠 이러면 되게 머리 아파하거든요. 사람들이 컨텐츠라고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다 이러는데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릴게.
쓰기 아니면 사진 아니면 소리 아니면 영상이야. 물론 더 있지만 그 4개 중에 내가 뭐를 할 건가를 여러분 그냥 알았지? 이렇게 자 내가 쓸 건지 사진을 찍을 건지 소리로 팟캐스트처럼 소리만 할 건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 건지 이 4개 중에 지금 잼 같은 걸로 머릿속에 있는 그거 지금 하세요. 지금 해!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를 꼭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버에 대한 담론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었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버, 좋다, 좋은데 첫 번째, 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기버 한마디로 와닿지가 않는다. 네. 그냥 뭔가 팔자 좋은 소리 같다. 두 번째, 기버 그것도 좋은데 먼저 주면 뭐 나중에 다 돌아온다.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네. 사실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기버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버가 기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고 네. 저는 기버와 도네이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네. 기버는 일단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단이 붙으면 뭔가 일단 계산적인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빼고 진심으로 주는 사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진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먼저 일단 먼저 주냐 진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저는 나오는 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감사하기를 평소에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이 감사하기를 평소에 이게 장착을 하고 나면 진심으로 준다는 게 어떤 느낌이고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일단 한번 정말 작고 허접한 거라도 경험을 해보면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다. 일상에서 제가 정말 제 실제 경험인데요. 미용실을 여기저기 많이 이제 다녀봤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혹시 아시나요? 가면은 요즘에는 네이버에 이렇게 다 리뷰를 부탁한다고 네.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근데 제 네이버 아이디를 하와이 대저택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바꾸는지. 아무리 설정을 들어가고 뭐 마이 막 들어가고 해도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뷰를 달고 싶은데 리뷰를 달면 하와이 대저택으로 달리니까 뭐 크게 그럴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막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저의 2돌이 칸 넘은 딸이 미용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생 첫 미용실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도 막 감아보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머리도 잘라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아이의 베넷머리 네. 인생 첫 베넷머리 이렇게 하러 온 건데 그냥 가시라 네.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제 머리 원래 해주시던 디자이너 네.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는 제 머리 할 때 그렇게 리뷰 부탁한다 해도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렇죠. 네. 리뷰를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자동차가 막 장기스가 막 많이 났습니다. 네. 공업사를 갔는데 뭐 하면서 뭐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기계 우웅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해주고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더니 기스가 막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아 이거 뭐 15분이면 끝난 건데 그냥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거기에 단골이 된 건 물론이고 제 지인들을 막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기버의 역할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 상대방이 저한테 뭐를 받는 게 이분이 저보다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면이 있고 저보다 훨씬 지식이나 재산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훨씬 많은 분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선 저한테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가진 더 큰 무형의 자산이나 실제 자산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든 저한테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네. 또는 이분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네.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집단, 그 그룹이 그걸 저한테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버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버라는 부분에 대해서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 얘기하면서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행동한다. 기버가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다 이랬는데 진짜 기버로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를 완전히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8월 26일 날 출간되는 책이 진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냐면 그러니까 내 책은 고전을 해석한 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깜냥은 못 되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들어줘야겠다. 저는 이제 그 글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매진말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사람들을 책을 읽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고전을 다시 끌고 와갖고 읽으면서 출간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더 많은 걸 얻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고전을 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맹자가 성선설 이러면서 유자 입
입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자가 우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아장아장 놀다가 이렇게 탁 빠지려고 그러면 그 순간은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일단은 딱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버로서 내 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내가 그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요 훈수 둔다 그러잖아. 네. 내가 뭐 할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뭐 바둑 두든 장기를 두든 고스톱 치는 거 옆에서 구경하건 간에 보면 훈수 둘 때 훨씬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뇌과학, 심리학 다 어. 하면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자 입장의 마음이야. 뭐냐면 우리가 훈수 둘 때 이기는 사람 거를 보지 않아. 그죠? 아, 불리한 사람. 항상 지는 사람 거를 봐요. 그죠? 모든 훈수 두는 사람은 지는 사람 거를 봐.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저렇게 날일자로 탁 저기다가 두면 저 대마 싹 잡아갖고 이기는데 근데 훈수 두다가 내가 그런 적 있거든요. 내가 깜짝 놀라요. 뭐냐면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한 5급 정도 실력인데 내가 지금 떠올린 거는 1급 이상 돼야지 떠올릴 수 있는 수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바둑이 는 줄 알고 너 저리 가봐 하고 야 나랑 많은 빵 하자 하잖아요. 다시 5급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인간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극도의 이기주의로 난 이런 걸 이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 레드북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뭔가를 돈 벌겠다고 뭔가를 아이디어 떠올리잖아요. 정말 낮은 수준의 돈으로 따지면 돈도 작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 게 인간의 뇌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딱 1년만 본인이 보험왕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주변에 더 못 사는 후배들이나 뭐 지금 사정이 안 좋은 친구들을 내가 보험왕 만들어 주겠다고 컨설팅을 해줘 봐라.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내가 요 사람을 컨설팅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의 시선보다 훨씬 나도 모르게 야, 너 이렇게 고객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상품 구성을 이렇게 해줘봐. 일단 내가 우선 올해든 돈 이런 거 안 벌겠다는 마음 먹고 1년만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미 내 안에는 그 다음 해부터는 보험왕 하기 싫어도 계속 보험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또 실제로 경험한 게 제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아, 상주. 예. 꽃감 유명한데. 예. 근데 거기는 꽃감도 이제는 청도 꽃감, 산청 꽃감, 청도 반시 뭐 씨 없는 이런 거에 다 져가지고 지금 3등도 겨우 해. 그래서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갖고 없어질 도시 뭐 5개 뽑으면 꼭 거기에 껴있고. 근데 상주가 우리끼리만 아는데 한우가 엄청 많아요.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만 알아. 근데 그 상주 축협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그 여주 휴게소 딱 지나서 중부 내륙 타려고 그러면 한 3, 4분이면 그 길로 진입하거든요. 네네. 그 여주 휴게소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상주 한우 우리는 많이 알지만 한우 하면 뭐 행성 뭐 이런 한우는 알지 뭐 잘 모르는데 뭔가 상품을 판매를 해봤고 하니까 이름이 있어야겠구나. 그죠? 상주 한우를 알릴 수 있는 청도 반시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름을 줘줘야겠다 하고 어떤 이름을 줘줄까 했는데 딱 3분 만에 제가 떠올린 브랜드 이름은 상주는 한우예요. 그러니까 상주는 한우?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네. 마블링이 좋아서 상주는 한우. 네네. 잘 키워서 상주는 한우. 그래서 내가 그 축협분들한테 가서 얘기해드렸더니 축협분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물론 이거 아직 이제 지금 막 진행 중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잘 떠올렸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독자분이 자기가 그 네일샵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하나 줘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뭐 이렇게 제 책도 많이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줘주고 싶다 해서 제가 네일샵인데 손톱 발톱 이렇게 줘줬어요. 근데 뭐냐면 손 그다음에 영어로 TOP 발 TOP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네일샵 차리려고 내가 내 한우 팔려고 했으면 이런 창의적인 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치적으로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고전에 대한 책 쓰면서 저는 제가 이미 이거 책을 쓰고 나면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독자들에게 고전을 읽고 싶은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겠다는 진심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미 내적으로 엄청 성장했고 결과적으로도 지금 사실 제가 그 고전에 대한 책 쓰기 전하고 지금하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수치로 봐도 수입으로 따져도 지금 엄청나게 제 수입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진짜 기버를 이해한 다음에 제가 메밀국수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보면 그 상인에 대한 얘기가 저 뒤에 가면 짧게 나와요. 상인 중에 3분의 1 이상의 수익을 남긴 상인은 뭔가 끝이 좋지 못했고 상인이라 하면 5분의 1의 수익을 남김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2인자들의 얘기고 막 죽고 죽이는 역사의 얘기다 보니까 상인에 대한 거는 짧게 나오지만 저는 어떤 적을 받았냐면 3분의 1 이상의 수익을 남긴다는 거는 뭔가 내 이익 먼저 챙긴 거고 이게 뭔가 끝이 안 좋았다는 그 시대 때도 이게 이제 고전의 통계이고 고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20%를 남기는 게 뭔가 나는 고객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길게 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내 심장에 박혔어요. 그거랑 제가 늘 얘기하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난 이거 처음에 내가 그리스인 졸업을 그렇게 읽다가 고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인 졸업을 10번 읽으면 10번 읽을 때마다 와닿는 그 문장이 달라요. 근데 그때 내가 메밀국수를 창업할 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거랑 손자병법에서 1계명은 싸우지 말고 이겨라인데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객과의 전쟁이고 세상과 사회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겨놓고 싸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란데 그 이겨놓는 방법이 기버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케이 해보자. 저는 나름 큰 걸로 했는데 작은 걸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 선순환이 진짜 되는지. 왜냐면 여러분 안 믿어지면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오케이. 2014년에 메밀국수집을 오픈했는데 첫 해에 제가 딱 10억을 찍었어요. 매출을. 근데 종합소득세 내고 하고 하니까 3억이 남더라고. 30%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열전이 얼마나 생각나겠어. 네. 그래서 20%를 남겨야겠다. 방법을 찾아봤더니 우리 이제 메밀가루 한 50%,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밀가루도 쓰고 뭐 곡물가루도 쓰고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해요. 네. 왜 메밀가루를 많이 안 쓰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쓰는 밀가루는 메밀가루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2등급 밀가루 정도로 했어요. 네. 근데 요거를 2칸 올리면 1등급, 그 다음에 뭐 곰표 생면용 밀가루 이런 게 있어. 근데 2등급에서 2칸을 또 내려도 돼. 근데 이 밀가루라는 거는요, 먹으면 밀가루의 신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뭘로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차이를 못 몰라요. 느끼거든요. 대신에 좀 예민하고 선수들은 집에 가면 알 수는 있어.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왜 경기도권이나 이런데 어디 가다 보면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뭐 2,900원 짜장면 이런 네. 집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사람들이 뭔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속이 더부룩하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2,900원짜리로 면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등급이 제일 낮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게 요식업에 올리잖아. 세팅을. 2,900원 짜장면에도 먹어보면 돼지고기 요만큼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이 등급이 낮은 거예요. 밀가루가 등급이 낮은 걸 먹으면 집에 오면 먹을 땐 몰라. 그래서 나도 20%를 남겨야겠다 해서 원래 2등급을 썼는데 2칸 내리면 4억이 남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걸 몰랐으면 기버가 더 내가 나아진다는 걸 몰랐으면 아니 장사는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최고의 선이고 잘하는 것 뭐 불법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장사는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최고다라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독사하기 전에는. 근데 내가 이 기버의 삶을 이해한 다음에 오케이. 예전에 책을 안 읽었으면 난 분명히 4등급으로 바꿨을 거예요. 왜냐면 10억 팔아서 4억이 남으니까. 불법도 아니고. 네. 그리고 고객들이 먹을 때 아무도 몰라. 그러면 난 당연히 이걸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책을 읽고 이 기버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곰표생명용 밀가루를 바꿨어요. 2015년부터. 난 이게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 난 진짜 실험으로 내보내 본 거예요. 네. 기버로.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뭐 국내산
이런 거나 써놓지. 제가 원래 3억 4억까지 남길 수 있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심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제발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분명히 기버의 삶을 살면 뭔가 나에게 내가 나를 구해질 것이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해보면 내가 구해질 거다 하고 그렇게 바꾼 첫날 내가 그 메밀국수를 서빙을 하고 예. 돌아서서 오는데 기분이 너무 막 설레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네, 나의 네. 그 음식이. 네.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갖고 나의 하루가 그 전에 30% 남길 때보다 아니 20%만 남겨도 그 정도면 저는 사실 또 만족했고 하루하루가 그 전 2014년 전보다 2015년부터 이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난 나의 하루가 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 저는 한번 주고받기 때문에 야 이게 살아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난 이러다가 어느 날 또 교통사고 나건 심근경색이도 아니면 진짜 수명이 다해서 그러니까 120살에 죽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당당하고 설레고 그런 삶을 살려면 기버로 하루하루도 즐거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15, 16, 17, 18 계속 그렇게 세팅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더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돌아올까 했는데 15, 16, 17, 18 하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 식당이요. 다른 요식업들은 막 뭐 반토막 났고 폐업했고 뭐 그렇죠. 최소한 네. 30% 줄고 이랬는데 우리는 3년 내내 그 매출이 2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해했죠. 하루하루도 행복하고 이렇게 내보내면 그러니까 내보내는 걸 막 아까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 저처럼 심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몇 억, 1억 막 이런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작은 걸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사기열전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를 얻으려면 내가 남에게 해준 거는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것만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인재가 내 주변에 다 모인대요.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 해보면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2년 전에 뭐 했었고, 내가 뭐 했었고, 친구들 간에도 내가 한 것만 기억하잖아. 네네.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뭐 문제가 생겨갖고 회사 그만둘 때 되면 꼭, 사장님,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했고, 이 가게를 위해서 본인 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내가 해준 거는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답하고 살겠다. 이것도 저는 기부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결과를 나는 떠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행복해진 그게 나는 마음에 너무 좋은 건 거죠. 아까 여행 얘기한 것처럼 이미 너무 행복한 저의 53살에 52살에서 53살로 넘어오는 그 겨울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의도를 갖잖아요. 제가 이게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버가 아니고 내가 뭔가 테이커가 돼서 내가 취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저는 제 책이 수출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수출을 경험했잖아요. 네. 제가 책을 쓰다가 저는 이제 요식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니까 백종원 아저씨 얘기를 이제 인용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완전 기버의 마음으로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아까 아시아권은 이제 수출 러시아도 해봤으니까 네.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예. 프랑스 뭐 이태리 미국권 이쪽으로 뭔가 내 책이 수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쓰는데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를 예를 들었던 거는 너무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문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백종원 아저씨를 미국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번역을 하면 네. 이거를 프랑스인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생긴 거야. 설마 고든 램지?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백종원 아저씨를 빼고 고든 램지의 일화를 막 찾아가지고 그 내 얘기와 고전 얘기에 끼워 맞춰갖고 써서 결국은 내가 써서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F3 블록 잡아서 딜리트 키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면 글도 안 써지고 돈을 쫓지 마라. 이거는 마치 고전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아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우리의 선대의 조상들이.
그렇죠. 그리고 돈을 쫓지 말아라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지. 가로 열고 네가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더 잘 벌어진 데가 있는 거야. 이거를 되게 고급진 말로 융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어떻게 하면 갖지 않을까. 뭐 이것도 또 우리 책 읽는 사람은 해결해 줘야 되잖아. 나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부를 하냐. 네. 그리고 나도 메밀국수집 사실 돈 벌러 가는데 어떻게 돈을 안 버냐.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걸 그래서 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냐. 이래서 어느 정도 독서력이 있으면 연결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오늘 갑자기 몰입이라는 책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돈 벌겠다는 의도는 있어도 된다. 대신에 가게에 들어서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동안에는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맛있게 더 친절하게 네. 내가 그리고 글을 쓰더라도 내가 해외 수출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몰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책 쓸 때도 내가 한 꼭지를 썼으면 내가 진짜 90% 이상의 시간은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버의 마음으로 몰입을 했었는가. 네. 내 거.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없었으면 나는 이거는 통과. 그러니까 저도 매운국수집에 가면 계속 그냥 몰입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랬던 적 있어요. 요식업 해갖고 망했을 때 감자탕 하고 이럴 때는 감자탕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요거를 네. 200원을 더 남길까 요러면서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안 와 닿으실 거예요. 작은 거를 지금 한번 이 얘기에 좀 공감이 되셨다면 바로 심장이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한번 내가 기버로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어주면 돌아오는지 그래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한번 떼어서 주고 진심으로 한번 내어주고 아까 그 애기 베넷머리 예. 베넷머리 했을 때 그분도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가거나 이제 하대님 집에 오셨을 때 본인도 되게 얼마나 흐뭇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댓글도 달아주는 그런 네. 결과가 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버로 뭔가 가치를 나누면 그러니까 돈은 저는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치를 나눠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냥 줘버리면 돌아서면 돈이 와 있더라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경영의 신이라는 이나모리 가지오든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이건 뭐 마스시다 고노스케든 정주행 회장이 돈 벌어본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네. 압니다 사실.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로서 또 요식업의 이게 대표로서 마진이 30%가 남았는데 20%로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정말로. 네. 예.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네. 철강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앤드류 카네기는 사실 철강에 대해서 제철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자기 바로 밑에 최측근으로 정말 그 당시에 철강, 제철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옆에 네. 딱 신복으로 둘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었어요. 딱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줘라. 네. 네. 딱 따져가지고 네. 이 사람 경력이 얼마고 나이가 얼마고 이 정도니까 지금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고 이거니까 이 정도 주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조금 더 많이 줘라. 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가치를 보다 높게 쳐준 네. 이 사람을 향해 로열티를 보여주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 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결국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후배들이 뭐 요식업을 하다가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을 때 보면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 이번 달 12일에 저녁까지 장사하고 문을 닫았어. 12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합니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고 직원분한테 내가 지금 망한 거 알지 않느냐. 망해서 문 닫지 않았느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100만 원만 받아라. 이 20만 원 깎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거기서 그게 바로 나의 세계가 쪼그라드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빚을 내도 돼요. 네. 그럴 때에 10,000원이라도 10만 원 더 주라는 거 아닙니다. 121만 원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왜냐면 거기서 장사가 끝나고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쪼그러뜨리면서 그 20만 원 가져봐야 사실은 그거 20만 원 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나의 에너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게 세계예요.
사실 이게 되게 큰 세계거든요. 심지어는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100만 원만 주십시오. 네. 이번에 망했는 그럴지언정 121만 원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돈 이게 아니라 큰 세계를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때 훨씬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 이번에 체코 갔다 와서 경험했던 것만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또 책을 계속 쓰면서 플루타르코스 용전을 읽다가 내가 적어왔어. 그 스파르타인들이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저는 그 체코 어떤 커피숍에 일하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꿈이 작은 게 아니고 꿈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프라하에 가가지고 이제 한 지역에 거의 20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뭐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남자분 혼자 하는 커피숍이고 네. 딱 봐도 오래돼 보이고 테이블은 3개 정도밖에 없고 그 아침 시간에 가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테이크아웃으로 막 줄 서가지고 커피를 사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주문받는 포스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쭈루룩 서요 줄을. 네. 그러면 3명, 4명 서 있으면 우리 항상 저랑 제 아내랑 둘이 서서 기다리잖아요. 커피를 엄청 여러 가지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 품종을 주문한 사람이 이걸로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뭘로 해주세요. 네. 하면 이 커피는 뭐 적도를 기준으로 뭐 위도가 어쩌고 저쩌고 블루베리 맛이 나고 뭐 산미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을 당연히 이제 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해가지고 또 줘. 그러면 가끔 손님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딱 받으면서 다시 또 질문을 해. 그러면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어질 때까지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와가지고 빼고 탁탁 털어서 다시 해가지고 꽂아놓고 손 씻고 여기에 앞치마에 하고 넥스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강의도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막상 당하니까 요시급하는 입장에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아니 커피 한 잔에 2,900원인가 그래요 우리 돈으로. 네네네. 아니 쟤는 회전율을 회전율. 모르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막 이제 막 제가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얼마나 분이 났으면 아니 체코가 잘 사는 나라야? 네. 이러면서 저 혼자 네이버로 체코 GDP 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지금 네이버에 치면 10이 나와요. 네. 체코가 47이야. 네. 이들의 힘은 뭘까? 계속 2주를 보다가 보니까 저 친구는 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친구는 거기에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날을 행복하게 살러 온 거야. 그 커피숍에.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봤어요. 내가 이제 2,900원 한 잔 팔고 내가 처음에는 설명해 줬지만 또 커피를 줬는데 이 사람이 또 근데 이 커피는 사장님 뭐 물어보면 나는 그때 되면 이럴 것 같아. 아니 고객님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위도가 이렇게 이거 이거 사진 찍어 가세요. 여기 설명 다 돼 있잖아. 나 같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안달이 나고 조급함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행복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 여기가 그날 하루가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야. 여러분 저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경제 규모의 돈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60경 정도 된대. 60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조, 100조, 1000조, 만조가 1경이잖아. 만조가. 네. 그러니까 그 만조가 60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60경 나누기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되거든요. 네. 나누기 해봤어.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나눠가지면 7,400만 원 정도 가지면 돼. 그게 연봉이 아니고 7,400을 가지는 게 맞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정확한 파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난 강남에 집 가지겠다. 무조건 난 100억 가지겠다. 모든 인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작다 이런 거에 언어에 당하지 말고 그 체코에나 그 친구를 보면서 근데 체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정확한 거야. 그 친구는 2,900원
짜리 근데 내가 2주를 쭉 가다 보니까 제가 돈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안달 안 내고 그렇게 파니까 늘죠 손님이. 저녁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막 80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손잡고 와갖고 해질녘에 커피콩을 엄청 사가. 근데 내가 만약에 나처럼 안 달래갖고 막 했잖아.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커피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좀 우리나라는 그 몇 년을 못 버텨.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욕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능력 안에서 욕망해야지 능력보다 더 큰 걸 욕망하려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불법 편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빠른 길을 찾게 되고 뭔가 주식도 단타 아니면 막 뭔가 빨리 해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욕망했는데 그게 내 현실에 안 맞으면 능력을 먼저 더 키우고 다시 또 욕망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됐을까? 왜냐면 유럽은 사실 지금 체코가 47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독서하는 사람들끼리 망건 독서가 막 우리가 사실 뭐 저는 이여름 교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박문호 교수님 외에 몇 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망건 독서가 해봐야. 근데 유럽에 가면 막 한 나라에 막 수천 수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아버지의 그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철학의 높이가 높았던 거죠. 그거를 아들에게 가르쳤고 꿈이 정확한 거고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유럽의 그 행복지수 높은 국가들이 그것 때문이더라고. 우리보다 GDP가 낮아도 행복지수가 높아. 뭐냐면 꿈이 정확한 거야. 꿈이 정확하면 돼. 그러려면 남들이 뭐 막 나한테 뒤집어 씌운 이거를 자꾸 벗어던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얼마짜리냐 이거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네.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된다고 한 게 꿈이 정확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게 꿈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거를 제발 이 정확한 거와 작은 거의 차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무조건 큰 거, 무조건 강남의 비싼 집 능수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피를 토해서라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극복해 보기에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60경밖에 안 돼. 그거를 체험해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벌고도 이거를 철학으로 돈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우리 둘이 피를 토하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뒤집어지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난 갑자기 체코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사실 대표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기본이 나를 죽여야 된다고. 네네네.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방법이 독서라는 거는 알겠는데 네. 약간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고 맞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데 일단 이렇습니다. 1번. 어쨌든 제가 말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암기와 복종이라는 게 어쨌거나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다.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 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센 단어로 얘기하면 난 세뇌당해 있다 일단. 그리고 나는 지볼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난 지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가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는 거라고는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없다. 최근에 제가 치폴라 교수라는 사람이 멍청함 이론 뭐 이런 거에 제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도 그 멍청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도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크라테스도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일단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검증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내 방향으로 우리가 왜 속도보다 방향이다 요즘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는요 제가 또 유럽에서 느낀 건데 더 열심히 안 해도 돼.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멍청함이거든. 뭐냐면 방향을 잘못 가서 그래. 그러니까 방향만 잘 알아도 이 정도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제가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까 내가 창 열으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 책이 해외에 수출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최근이든 언제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있는가?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감독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 있어요? 로또 이런 거 말고 내가 말한 내가 내 책이 해외에 수출됐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유튜브도 제가 사실 그 김승호 회장님 경제금융용어 그거 맨 처음에는 사실 그거를 남에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김승호 회장 그 돈의 속성이 나와서 누굴 붙잡고 설명하기도 그랬어요. 내가 핸드폰 켜놓고 가상금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한 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공개로 해놨다가 보니까 뭐 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설명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개그맨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덜 지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공개로 열어놨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난 그때는 유튜브로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팀을 꾸려서 네. 제대로 뭔가를 해서 그걸 뭔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아예 수익을 내는 유튜버는 따로 있고 나는 취미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줄 알았어. 아예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구글에서 그 종이 편지가 온 거예요. 오죠. 예. 그 알록달록 구글 네, 로고 네, 찍힌 게. 네. 그래갖고 번역기 돌려서 봤더니 너 채널이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세금 정책에 동의하고 빨리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연결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직장생활 다니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창업을 하셨던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게 자꾸 뭐 행운이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메밀국수를 그런 식으로 딱 바꿨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와,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해지, 이런 것조차도 나는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건데, 아니면 빨리 방향을 더 노력 끝 안 해도 되고 지금의 노력에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지 말고 이 방향은 일단 유형의 자산은 가고는 있대. 독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열어놓고 내 방향이 어떤 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야 명환아,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너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행복해 하면서도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냐 라고 상상 이상으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대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몰라. 그런데도 내가 나한테 계속 묻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냐면, 내가 대답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계속 물어대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나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책 읽는 게 막 즐겁고 찾아서 읽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책 읽는 것보다 일단 오케이, 내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물으세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뭐가 있느냐. 처음에 방송할 때도 얘기했죠. 난 책 읽는 게 너무 요즘 더 재밌는 게, 책 안 읽었으면 여전히 이쪽 개그맨 쪽에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PD 선생님 찾아가서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약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책을 읽다 보니까 몇백억짜리 브랜드가 이제는 된 메밀국수집 사장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이 또 툭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막 한 번 강의하면 몇백만 원 받는 그런 강사 고명환도 툭 튀어나왔고,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또 내 안에 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최대한 나는 많이 꺼내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지본이나 영양처럼 계속 박모훈 후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자기 거를 못 꺼냈어 아직. 그지? 3000대 1이라는 그걸 뚫고 갔다는 그거에, 나는 그거는 자기가 그 암기와 복종으로 남들이 좋은 거야, 이게 전형적인 어떤, 물론 그기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벽을 이마로 치고 있지 않을 거야. 자기가 행복해. 그러니까 박명수가 자기는 2인자인 게 행복하듯이, 그건 박명수는 자기가 딱 안 거예요. 나는 1인자 했을 때 얼마나 머리 아프고 이런 거를, 박명수 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왜냐면 1인자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들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랬거든. 집에 TV도 여러 대 있고, 맞아요. 스포츠 신문 3개, 인터넷 없을 때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개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황정음 씨가 SNL 나와갖고 자기 막 이혼한 거 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원훈인가 누가 앞에 가갖고 이런 노래 불렀어. 살다가. 왜냐면 그 황정음이 예전에 지금 이혼한 남자분 말고 SG 워너비 멤버를 사귀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메인 MC는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유머를
구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박명수 씨는 자기는 자기를 안 거야. 나 자신을 안 거야. 나는 얼마짜린가. 자기는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유재석이 방향이 남들은 다 좋아하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그쪽으로 가면 준비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나는 나만의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만든 방향이 지금 박명수가 된 거죠. 그러면 박명수는 만약에 아이돌이 나왔어.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은 다 아는 아이돌인데 본인은 나와가지고 야, 쟤 누구야? 맞아요. 예. 이래도 웃기잖아. 맞아요. 예. 자기만의 방향으로 가면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박명수는 얼마나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만의 캐릭터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그거 박명수 씨한테 다 준비하라 그랬으면 아마 유재석 자리 시켜줘도 이미 자기 어디로 뛰쳐나갔을걸요? 맞아요. 예. 박모훈 후배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의문의 몇 패야 지금 박모훈 후배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질문 계속 던지면 책이 읽고 싶어집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생각이 또 떠올랐는데 아까 망건 독서가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선생님 네, 네. 이후로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바로 그 말을 해주셨죠. 360명이 있는데 그 360명이 한 명씩 촘촘하게 딱 서면 이 원이 될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각자 1도씩 자기 방향으로 가면 네. 길이 막히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명문대 스카이 네.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 부동산 네. 그런 딱 하나 아니면 전문직 뭐 어떤 직종 의사 정해진 하나의 몇 개의 굵은 라인들에 다 360명이 거기에 한 세 가닥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고 네. 그럼 120명씩 세 줄에 한 줄당 120명씩 서 있다 치면 1등이 있고 120등 꼴등이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가 나뉘고 그렇다고 해서 또 1등은 행복하냐 막상 그렇지도 않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더 잘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지 네.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최고로 잘해야지 저 사람보다 잘하고 내가 진짜 최고로 더 잘해야지 하면 이루어지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게 정말 어딘가를 뒤져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들이 딱히 안 하지만 뭐 하나 플러스 요거에 플러스 하나 해서 하는 건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이어령 선생님 말씀하신 360도에 360명이 있으면 네. 각자의 자기의 그 각도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각도대로 가면 아무도 줄 서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 거에 최적화돼서 갈 수가 있는데 네. 다들 한 줄에 서 있으니까 1등부터 360등 꼴등이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 해주셨었는데 아까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고 얼핏 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부품이 되지 말고 린치핀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유니크한 부품이 되라 말만 들으면 또 이것도 되게 진부한 것 같고 아 듣기는 좋지 어떻게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방금 드린 말씀 나는 진짜 제일 잘해야지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네. 1등 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밑에 후배들 중에 또 뛰어난 후배가 또 네. 치고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내가 1등인 것 같아도 해외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고 이게 영원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부품 중에 제일 튼튼하고 제일 좋은 1등 부품이 돼야지라는 거는 세상엔 수많은 KS 규격의 그 부품들은 동일하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으니 네. 그게 아니라 뭔가 투박하고 뭐 잘 안 쓰는 것 같아도 네. 정말 거기에 하나 보태서 뭐가 뭐 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그게 결국에 요즘은 진짜 또 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전에는 한쪽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웹 3.0 시대고 AI 시대에는 특히나 아까 린치핀 얘기하셨는데 진짜 린치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또 대단한 부품이 맞아요. 돼야 될 것 네. 같지만 의대 아니 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쪽으로만 막 몰리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360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쪽으로 이게 이제 복종과 세뇌와 암기가 만들어낸 네. 그리고 우리의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부모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본인들의 솔루션으로 이 한국을 일으킨 그 안정적인 어떤 뭔가를 자식들에게도 나는 분명히 해줬다고 이거를 치플라 교수가 멍청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멍청함. 우리가 에디슨이라든지 뭐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보면 막 어릴 때 도서관을 다 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어릴 때 우리끼리 또 독서가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2,000에서 3,000권을 읽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안다. 그걸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1등이다, 이게 제일이다, 이런 게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시야를 이쪽으로만 몰아서 한쪽으로만 계속 세뇌를 시키고 하니까 이거를 360도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너무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요식업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있으면요. 네. 그 옆에 개인이 카페를 아까 체코에서 말한 그 네네. 카페 같은 거를 스타벅스 매장 바로 옆에다가 여는 거를 엄두도 못 냈대요. 네네네.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옆에 있어도 어. 그런 개인들이 소규모 좌석 3-4개 있는 카페를 낸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아예 장르가 다르다. 네. 스타벅스는 맞아요. 대중이 타깃인 거고 우리는 콜드브루 같은 네네. 완전히 좀 새로운 또 네, 나만의. 네, 똑같은 커피지만 네. 거기에 하나 더한 게 그게 린치핀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 하는 우리는 그거 전문 커피 카페야. 이러면서 연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돈이 되는 아이디어 하나 투척하고 가도 됩니까? 제가 체코에서 배운 건데 네. 저는 안 할 거니까 진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지금 개인 카페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 갔다가 커피는 아니었고 네. 핫초코였는데 핫초코. 핫초코를 그 커피숍도 되게 유명한 집이었는데 핫초코 위에 빨간 페페로치노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칠리 진짜 매운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초코인데 매운맛이 나냐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줘봐라 그랬더니 몇 단계를 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핫초코인데 매운맛이 단계가 있어. 1, 2, 3개가 있길래 3단계를 줘라 그랬더니 너 가능하겠냐? Can you? 뭐 이런 거야. 예. 그래서 I'm Korean 이랬지. 제가 근데 요리를 하잖아요. 예. 제가 그 특히 떡국이나 미역국 이런 거 끓일 때 제가 그 하는 저만의 레시피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그맨들 MT 가고 이러면 뭐 전날 술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저는 항상 떡국, 왜냐면 한 20명 먹이려면 떡국이 제일 나아. 그리고 술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떡국하고 저는 감자 넣은 떡국을 좋아해서 감자를 잔뜩 썰어 넣고 떡 해갖고 이만큼을 끓여요. 예. 근데 그러면 떡에서도 그러면 떡국인데 감자까지 넣었으니까 국물이 뻑뻑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텁텁하겠죠. 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네. 이렇게 세로로 착 해가지고 아. 애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진짜 거의 잡고 한 5개를 이렇게 푹 담궈서 꼬랑지를 잡고 넣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양고추가 있다는 걸 절대 알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떡국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맵다라고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와 형 속이 아니 풀리는 것 같다. 떡국이 왜 이렇게 시원하냐. 시원하다. 생긴 거는 뻑뻑하게 텁텁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미역국도요. 저는 미역국에 청양고추를 몰래 그렇게 싹 넣었다가 퍼기 전에 싹 버려요. 미역국이 왜 이렇게 시원하냐. 그게 매운맛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대놓고 저는 이거를 핫하게 청양고추를 담궈서 줘도 된다고 생각해. 아메리카노인데 청양고추를 딱 넣어서 저는 예전에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 아메리카노가 이제 우리가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날 이제 제 입맛이 그래서 그랬지만 야 오늘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해장국처럼 시원하냐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기분의 탓인데 내가 왠지 이 청양고추를 또 이게 살짝 담궜다가 빼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커피의 생명은 텁텁하면 끝이잖아요. 커피는 깔끔해야 돼 맛이. 근데 그 깔끔함 내가 떡국에 감자 넣은 것도 깔끔하게 살렸는데 이 텁텁한 커피를 깔끔한 맛이 나게 하려면 몰래 청양고추 살짝 했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대놓고 핫커피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커피 하시는 분들이면 오늘 이거 진짜 하와이 데지텍에서 최초로 제가 이거 어디서도 얘기한 적 없는데 이 아이디어 갖다 쓰실 거면 그냥 여기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제가 먼저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겁니다. 진정한 기버의 마음으로 또 네. 이렇게. 근데 어떠셨나요? 그 3단계 체코에서 드셨을 때. 매운맛 전혀 없고 그런 느낌이었었다. 제가 핫초코를 한 3모금 먹고 나면 그때부터 느끼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핫초코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깔끔해. 매운맛은 일단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다. 뭔가 이렇게 시원하다. 핫초코인데
시원해. 어. 기분 좋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느끼함 없이 끝까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 핫초코의 그 우유와 그 핫초코 분말 때문에 느껴지는 그 느끼함,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그거를 시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집에서만 봤어요. 다른 데는 없어. 그 커피숍 한 군데서만. 그래서 내가 요거 한국에 와서 커피에다가 매운맛을 해도 이거를 이제 시도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걸 시도하시게 되면 우리 찾아갑시다. 먹으러. 네, 찾아가고 이제 그분이 바로 네. 하우드 슐츠를 넘어서서 스타벅스 제국을 그렇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되실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커피잔에 예쁜 커피잔 요런 데에 청양고추. 커피가 딱 있고 청양고추가 하나 딱 꽂혀 있다고 생각해. 난 너무 힙할 것 같은데. 아니면 빨간 고추도 상관없고.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진짜. 오늘도 또 지난 여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또 저희 고명환 작가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사상 최초로 스타벅스를 뛰어넘을 레시피도 공개해 주셨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난입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일도 있었고요. 네, 정말 또 이렇게 특별한 오래오래 잊지 못할 또 촬영으로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굿바이 인사를 한번 또 네. 해주시죠. 저는 요즘 계속 기대감으로 사는 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의 핵심 원리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줘보시면 기대감도 생기고 설레어지고 하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생활에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저희 이 둘의 이런 미친 토론 종종 하는 미친 토론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짜로 또 그걸 또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저텍 반상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